새벽 5시, 아직 하늘이 채 밝지도 않은 시각, 한 여자가 장독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손은 굳고 등은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살아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아린. 시집온 지 15해. 그녀의 청춘은 모두 이 집 부엌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15년의 침묵이 깨집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갈랐습니다. 때린 사람은 첫째 형님 윤세진, 맞은 사람은 하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린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녀는 울지 않았을까요? 15년 동안 참았던 그 눈물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의 첫 꽃처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살고 계신 여러분을 만나는 채널 봄이 첫 꽃 인생사연입니다. 이 채널은 우리 주변 어디선가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이야기, 억울하지만 끝내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눈물이 났지만 결국 웃을 수 있었던 인생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혼자 보시기엔 아깝고 주변에 꼭 나눠드리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요. 채널에는 매주 새로운 인생 사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여자가 견뎌낸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1997년 봄, 하린은 24세 나이로 이 집에 왔습니다. 남편 박영재는 셋째 아들이었고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태호 어르신은 이미 그때부터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기꺼이 했습니다. 내 어른이시잖아. 내가 모셔야지. 이게 맞는 거야.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사셨잖아. 하지만 해가 지나도 또 해가 지나도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미음을 끓이고 욕창이 생긴 등을 닦아드리는 일이 하린의 평범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열해가 지났을 때 하린의 손은 이미 40대처럼 보였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남들이 손 보면 참 고생 많으셨겠다고 했습니다. 정작 시댁 식구들은 그 손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무슨 고생이래?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하자. 하린은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첫째 형님 윤세진. 결혼 후 서울 강남에 살면서 시댁에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자주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다음 달에 유럽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용돈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우리 세진이 모처럼 쉬어야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하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도 빠듯한데 어디서 그 돈이 나오는 걸까? 그날은 시아버지 제사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세진 형님이 오랜만에 내려왔고 하린은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무렵 세진이 장독대 쪽으로 오더니 뒤에서 불쑥 말했습니다. 야, 이 장독 뚜껑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전에 청소하라고 했잖아. 형님, 어제 닦았는데 이슬이 내려서요. 변명은 너는 이 집에서 뭘 하는 거야?
식모잖아, 식모.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탁 차갑고 날카로운 손바닥이 할인의 뺨에 닿았습니다. 할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면 진다. 울면 안 돼. 지금 울면 내가 정말 이 집 식모가 돼버려. 하지만 세진은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눈으로 날 봐? 어디서 감히. 너는 평생 이 집에서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그 순간 장독대 뒤 그늘에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조금 뒤에 알게 됩니다. 장독대 사건이 있고 사흘 뒤 시어머니 최정래가 가족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말에 세진 형님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할인은 말없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다 모으시는 건 처음인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오늘 내가 재산 정리에 관해 얘기할 거야. 다들 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현금 3억 장남. 박영수에게 준다. 순간 세진 형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장남의 아내 임이라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차를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3억 15년 동안 내가 이 집에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아니야, 돈 바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래, 기대하지 말자. 할인아, 넌 뭐 할 말 없니? 없습니다, 어머니. 며칠 뒤 세진 형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 옆에 착 달라붙어서 효부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얼굴이 정말 좋으세요. 제가 어머니 마사지 해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어제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삼 사왔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두 며느리 참 효부네. 그러게, 역시 큰 집 며느리들이 달라. 15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난 사람은 나야. 그런데 왜 내가 보이지 않는 거야?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할인은 홀로 주방에 서서 마지막 그릇을 닦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만 하늘을. 나는 이 집에서 뭔가 가족인가? 아니면 정말 식모인가? 15년 동안 한 번도 이 질문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 물음이 할인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가족회의 다음 날 아침, 세진은 이미라를 데리고 일찌감치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인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진은 뒤에서 할인의 팔을 갑자기 틀어쥐었습니다. 나 한마디만 할게. 어머니한테 괜한 짓 하지 마. 형님 아프면 어쩌라고. 내가 여기서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아. 이미라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재산 노리고 있는 거잖아. 그냥 조용히 있어. 재산? 내가 언제 재산을.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아린 씨 가게, 위생이 엉망이래. 시댁 어른 돌볼 시간도 없이 돈만 번다더라.
원래 그 집 며느리 좀 이상하다고 하더니 단골 손님이 1명, 2명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소문을 낸 거야.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밤 10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리나, 가게 더 어려워지기 전에 그냥 닫아. 내가 더 심하게 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형님 왜 이러세요? 왜긴 뭐가 왜야? 내가 이 집에서 얌전히 있으면 우리도 얌전히 있어.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는 생각 접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리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버티고 있는 건데. 며칠 뒤 하리는 결국 가게 문을 임시 휴업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보다 더 아팠던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남편 영재는 회사 일이 바빠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했고 하리는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자니 가족 싸움이 될 것 같았고 친정에 말하자니 괜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혼자다. 이건 완전히 혼자 버텨야 하는 싸움이다. 하리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처음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시집 온 이후 한 번도 일기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쓸 여유도 쓰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버텼다. 이유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일도 버틸 것이다. 나는 식모가 아니니까. 이 한 문장이 하린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줬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하린은 눈을 떴습니다. 15년 동안 몸이 스스로 기억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영재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걸 알까? 아마 모를 거야. 눈치채도 못하게 조용히 나오니까. 하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시아버지 방. 박태호 어르신은 이미 눈이 떠 있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눈으로 하린을 알아봤습니다. 하린은 아버님 등을 닦고 기저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음을 한 숟갈씩 천천히 들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새벽엔 좀 따뜻하네요. 봄이 오려나 봐요. 어르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알고 계신 것 같아. 이 집에서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오전 7시. 장독대. 하리는 매주 된장 항아리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된장이었습니다. 이 장독 관리는 사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가 아무도 손 못 대게 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 뚜껑이 열려 벌레가 들어가 있어서 하린이 조심스럽게 정리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된장은 30년이 넘었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못 만든다고. 그래서 내가 매일 확인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더라도. 오후 1시 재래시장 하리는 저녁 준비를 위해 시장을 들렀습니다. 예전엔 반찬 가게도 함께 운영했지만 지금은 집안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오래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하린 씨, 요즘 많이 힘들지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괜찮아요, 아주머니. 그냥 좀 피곤한 거예요. 에이, 우리가 다 알아요, 하린 씨만큼. 이 동네에서 며느리 노릇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지. 밤 11시
하리는 겨우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18시간. 그 18시간이 15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남편은 알까? 시어머니는 알까?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도 내일도 해야 해. 왜냐고? 나는 이 집 사람이니까. 하리는 그렇게 오늘도 불을 껐습니다. 이 여자의 하루를 보셨나요? 1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삶.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을 어느 날 오후, 하리는 시어머니 부탁으로 찬장 가장 깊숙한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된장병, 간장병, 고추장 항아리.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던 하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항아리 뒤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낡은 천으로 둘러싸인 작고 두꺼운 수첩 하나. 이게 뭐지? 어머니 물건인가? 하리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7일. 하린이 이 집에 온 지 2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기록은 빼곡했습니다. 날짜별로, 사람별로 정리된 내용들. 세진 어머니께 전화해 용돈 50만 원 요구. 어머니 유럽 여행 경비 200만 원 송금. 이미라 냉장고 반찬 자주 가져가. 시아버지 병원비 낸다고 했다가 슬쩍 빠짐. 할인 새벽 5시 기상 확인. 시아버지 기저귀 교체 3회. 된장 관리. 시장 2회. 어머니가 모든 걸 적어두셨던 거야? 하리는 손을 떨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첩에는 15년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정래가 직접 쓴 글씨로. 어떤 날은 이런 메모도 있었습니다. 세진이 오늘 하린한테 반말. 내가 못 본 척했다. 미안하다 하린아. 하린이 또 새벽에 일어났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진심으로 이 집을 자기 집으로 여기는구나.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 다 알고 계셨어. 하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억은 시험이다. 그 돈에 눈이 뒤집히는 사람과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하리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보고 계셨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저녁 하린이 안방에 저녁상을 들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조용히 상을 내려놓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찾았구나. 하린은 숨을 멈췄습니다. 다 읽었니? 네, 어머니. 그럼 됐어. 지금 알면 충분해.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무언가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하린은 평소처럼 장독대 앞에서 항아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과 이미라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어오면서 이미 뭔가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해드려야겠어. 하린이는 그냥 내보내는 게 낫다고. 맞아.
어차피 영재 오빠도 요새 집에 잘 안 오잖아. 이참에 정리하자. 세진이 할인 앞에 딱 서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아, 어머니 수첩 찾았다며? 어디서 넘봐? 그거 어머니 사유물이야. 함부로 읽으면 안 되지.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도 오래 참았어. 솔직히 이제 이 집에 필요 없잖아.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그냥 짐 싸. 어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릴게. 위자료도 없어. 세진이 갑자기 손을 뻗어 할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말 안 들려? 짐 싸라고. 임이라도 할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할인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장독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끝인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할인은 장독을 두 손으로 붙잡으며 버텼습니다. 그 순간 낮고 무겁고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손 치워라. 세진과 이미라가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정래가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아니고요. 저희가 할인이한테 다 봤어. 단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에 세진과 임이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와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무게가 15년의 침묵을 대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입이 벌어집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다시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한 명 동석했습니다. 세진과 이미라 그리고 장남 영수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수첩을 탁자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다들 본 적 있지? 어머니, 그 수첩은 입 닥쳐. 시어머니는 수첩을 펼치고 날짜별로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005년 5월 3일. 세진, 어머니 병원비 낸다고 했다가 통장 잔고 부족하다며 빠짐. 실제 잔고 확인 결과 620만 원. 2009년 추석. 이미라 제사 음식 자기 친정 가져감. 할인이 혼자 제사상 준비. 2013년 겨울. 세진 할인에게 폭언. 식모 발언 최초 확인. 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면 며느리 뺨을 때려도 돼?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두 통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첫째, 장남 영수에게 약속했던 현금 3억, 지급 취소. 어머니. 둘째, 세진에게 5년에 걸쳐 준 5억은 전액 회수 소송 들어간다. 변호사님이 이미 서류 준비하셨어.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시험에서 떨어졌으니까 돌려받는 거야. 그때 변호사가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할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집, 이 땅, 이 장독대, 전부 김할인 내 이름으로 넘긴다. 할인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거 바라고.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할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김할인이다. 세진과 임이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수도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할인 둘만 남았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인아, 내 어머니, 미안하다. 오래 걸렸어. 그 말에 할인은 결국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오래도록.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인정받은 그 울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진과 임이라는 소송을 걱정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할인이 장독대에 나왔을 때 작년에 심어둔 매화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한참 동안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웃어본 게 몇 년 만이지? 시어머니 최정래는 가계부를 꺼내며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된장, 이 간장은 내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비법이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내가 이어받아. 할인은 시어머니의 손에서 레시피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30년이 내게로 오는구나. 할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해 가을 할인은 온라인 전통식품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장독대 비법. 30년 묵은 된장, 간장, 고추장. 시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비법 그대로를 담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났습니다. 진짜 전통 맛이다. 이 된장은 어디서도 못 구한다.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시어머니와 할인은 나란히 앉아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맛있니? 네, 어머니. 어머니 맛이에요. 그래. 이제 내 맛도 섞이겠지. 할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봄날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할인은 장독대 앞에 서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게요. 15년의 눈물이 끝났습니다.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꽃이 피었습니다. 장독대 옆 매화꽃처럼, 겨울을 버텨야만 필 수 있는 그 꽃처럼 김할인의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할인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말 못하고 견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따뜻한 불씨 하나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첫꽃 인생사연은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내 이야기도 들어주세요라고 남겨주시면 채널팀이 직접 연락드립니다. 봄의 첫 꽃처럼 당신의 인생 2막도 반드시 피어납니다.